회의 시간입니다. 한 동료가 자신만만하게 의견을 냅니다. 근데 매번 틀립니다. 그런데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반면에 능력 있는 당신은 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승진했는데 기쁘기보다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자리에 맞나? 언젠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위 25%는 자신을 상위 62%로 과대평가합니다. 반면 상위 25%는 자신을 오히려 낮게 평가하죠.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무능한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불안한지 그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연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나중에 심리학 역사에 남을 중요한 발견이 됩니다. 연구팀은 대학생들에게 3가지 테스트를 치르게 했어요. 논리적 추론 능력, 영어 문법 실력, 그리고 유머 감각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점수가 전체에서 몇 % 정도 될 것 같은지 예측하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 점수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을 상위 62%로 평가했습니다. 100분위로 따지면 실제보다 무려 37%나 높게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이 못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상위 25%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자신을 실제보다 10에서 15% 낮게 평가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지 모르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핵심은 메타인지, 즉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틀린 답을 내고도 왜 틀렸는지 파악하지 못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닝 교수는 이걸 이중 부담이라고 불렀어요. 잘못된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아직 모르는 것도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인지 능력이 높다는 증거예요.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의 섬이 커지면 무지의 바다와 닿는 해안선도 길어진다. 더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보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 그건 당신의 지식의 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이제 반대편을 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안,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1978년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임스 교수가 150명의 고성취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인터뷰 대상은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객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언젠가 진짜 실력이 들통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주관적으로는 사기꾼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클랜스 교수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포스터 현상, 우리말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영어로 imposter syndrome이라고 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언젠가 벗겨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나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 나는 훨씬 못해. 언젠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2011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가 살면서 한 번은 이 감정을 경험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이에요.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합의 편향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false consensus effect라고 불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당신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에게는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비대칭 귀인입니다. 성공하면 운이나 타이밍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프로젝트가 잘 된 건 팀원들이 도와줘서야. 때마침 시장 상황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실패하면 곧바로 내 능력 탓으로 돌립니다. 저번에 실패한 건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야. 결국 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비대칭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의심이 커지는 거죠. 성공은 외부 요인으로, 실패는 내부 요인으로 기인하는 패턴이에요. 세 번째 이유, 지적 겸손입니다. 2017년 페퍼다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지적으로 겸손합니다. 지식과 겸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더 많이 알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는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전문가는 자신이 아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불안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겸손하다는, 메타인지가 발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울 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클랜스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가면 증후군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신을 찾아보세요. 어떤 유형이든 해당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자입니다. 99%를 달성해도 1%의 실수에 집착해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느낍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완벽주의자 유형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있으면 자격이 없다고 느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직 더 알아야 해라는 생각에 끝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10년 일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난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 유형입니다. 세 번째, 자연 천재형입니다. 노력 없이 해내야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면 자신이 그 분야에 재능이 없다고 느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거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진짜 천재는 노력 없이도 해내거든. 이런 생각은 자연 천재 유형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솔로이스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느껴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해내지 못하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도움받으면 그건 내 성과가 아니야. 다섯 번째, 슈퍼맨 또는 슈퍼우먼입니다. 모든 역할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취미 생활에서도 다 잘해야 해요. 하나라도 못하면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좋은 부모가 못 돼. 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이 5가지 유형,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 이상 해당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건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유형들은 모두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기준이 낮은 사람은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면 증후군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연구예요. 2022년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바시마 태익 교수 연구입니다. 무려 3,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의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인관계 역량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이 그들을 더 좋은 팀원, 더 좋은 협업자로 평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가 부족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더 철저한 준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잘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이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더 귀 기울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라는 겸손함이 경청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협업과 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팀에서 더 좋은 동료가 되는 거죠.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불안이 오히려 당신을 더 나은 동료, 더 나은 리더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불안이 당신의 성장 엔진이니까요.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대신 적절히 관리하면 됩니다.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70% 통계를 기억하세요. 10명 중 7명이 이 감정을 경험합니다. 당신만 이런 게 아니에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70%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사도, 동료도, 존경하는 선배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방법, 성공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3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후배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했다. 마감을 하루 앞당겨 끝냈다. 이렇게 기록하면 성공을 운이 아닌 능력으로 귀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불안할 때 이 일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이 해낸 것들의 증거가 쌓여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충분히 좋은 기준을 세우세요. 완벽이 아니라 good enough입니다. 80%면 충분해요. 100%를 목표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완벽은 불가능하고 완벽을 추구하면 번아웃만 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선배에게, 멘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불안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선배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 4가지 방법,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자신만만한 건 자신이 무능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건 자신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가 발달해서 자기 한계를 선명하게 보는 거죠.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겸손하고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70%가 경험합니다.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는 사기꾼인가 걱정하셨다면요. 그 걱정 자체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불안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당신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콕콕 심리였습니다.